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순천만에서 흙두루미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독 많은 철새가 한반도를 찾은 가운데 지역에서는 오리 농가를 중심으로 AI가 잇따라 확산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만 습지 입구에 방역복을 입은 직원이 연신 소독용액을 뿌려댑니다. 순천만 습지의 흙두루미 폐사체에서 H5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건 지난 13일. 이후 순천만에선 20마리의 흙두루미가 폐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순천만에서 공식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입니다. 순천시는 흙두루미의 또 다른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시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자 흙두루미들이 이를 피해 순천만으로 날아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즈미시에서는 이미 흙두루미가 500마리 이상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순천만 내 탐조길 출입을 금지하고 생태체험선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흙두루미 개체수가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유입된 흙두루미 중에 몸이 약한 종들이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철새 분변을 통해 전염되는 AI. 올해는 특히 예년보다 많은 철새가 한반도를 찾은 가운데 조류 독감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는 고흥 동강면의 오리 농장을 포함한 3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일대의 오리 18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1km 내 오리 농장까지 다 합해서 그냥 한꺼번에 검사하고요. H5 뜨면은 그냥 탈처분을 해요. 전라남도는 철새들이 머무르는 동안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적 살처분 등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도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는 광양항 국제터미널과 여수산단 물류길목, 제품 출하장 등을 화물 차량으로 가로막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항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1.7%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긴급 물량인 군납 물품 컨테이너 1개만 반출되는 등 육로를 이용한 운송길이 막힌 상황입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은 탱크로리를 통해 제품과 휘발유 등을 운송하는데 이 길도 차단되면서 임시 저장 공간을 마련하는 등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철강 제품을 선박을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25일 광양읍 동순천 톨게이트에서 회차 중이던 한 비조합원 화물차 기사를 일반 차량으로 따라온 남성 3명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남성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철강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면 이로 인한 조기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철강 생산량이 많은 만큼 탄소 중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는데요.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입니다. 제철소에서 주로 석탄을 기반으로 철강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 물질은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철강업계도 석탄발 탄소를 줄이기 위해 수소를 대신 활용하는 등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시민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탄소 중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핀란드의 한 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철소가 자리한 광양과 경북 포항, 충남 당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재 석탄연료 중심으로 제철소를 돌리는 경우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했을 때를 비교하면 폐,
호흡기 질환 등 조기 사망자가 19,000여 명에서 절반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이 위치한 전라남도의 경우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조기 사망자 수가 약 절반에 해당되는 704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특히 3개 지역 가운데 광양제철소가 다른 곳에 비해 철강 생산량이 많아 조기 사망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제철 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크게 보아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산업의 방향을 새롭게 추동하는 의미에서도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5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대기 오염 물질을 지속해서 줄여가고 있다며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한 가운데 고흥에는 우주항공청의 산하기구인 발사체 클러스터 관련 센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대통령 훈령에 따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내년 1분기 안에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내년 말까지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대전과 고흥에는 각각 센터 개념의 산하기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고 정부의 우주산업 기술을 이전받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수시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예측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시의 맞춤 데이터와 지도를 융합한 정책 지도, 스마트 예측 행정 시스템에 대한 내부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석된 자료는 차트와 그래프로 시각화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해 경제, 민원, 복지 등 다양한 정책 수립 지표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10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광주는 11,000명, 전남은 9,000명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니 60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세를 이끌었고 40대 취업자는 17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순천 문화재 야행을 문화의 거리와 매산들에서 개최합니다. 직접 알밤을 구워보는 체험 행사와 한국사 최태성 강사가 함께하는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회원 전진대회가 오늘 오후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남지사와 여수시장 등을 비롯해 바르게 살기 운동협회 회원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 교통 질서, 물 아껴 쓰기에 대한 결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을의 마지막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고 60mm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일시적으로 쑥 올라서 일교차가 1, 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에는 기온이 15도 가까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영하권 추위에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오전까지 흐리고 비 오는 가운데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 16도, 순천 15도, 광양 16도로 아침에도 포근합니다. 낮 기온도 16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흐린 가운데 바람도 거세게 불겠는데요. 물결은 앞바다에서 3.5m, 먼바다에서는 2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강추위와 함께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도민들과 함께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오늘 순천역 앞에서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범도민 운동을 선포하면서 전라선의 SRT 대신 지금 바로 투입이 가능한 KTX를 운행해 지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